1593년 2월, 아직 겨울에 내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이순신은 다시 웅포의 왜적들을 칠 결심을 했어. 굳이 웅포를 먼저 공격하려던 건 적들의 허리를 끊어 놈들의 진격과 보급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전략 때문이었지. 이순신은 전라수군과 미리 약속을 잡고 독재를 모시며 결전을 다짐했어. 2월 6일 이순신의 함대는 여수 본영을 나서 다시 싸움을 향해 움직였지.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어. 우리는 사량에서 잠시 머물며 숨을 골랐고 다음 날인 7일에는 견내량에 도착해 원균과 합류했지. 그런데 이순신을 만나자마자 원균이 대뜸 큰 소리로 말했어. 아직 오지 않은 이혁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일 아침에 바로 출발합시다. 원균의 뻔뻔한 목소리가 귀에 닿자 평강의 인내심은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어. 와, 저 씹저식이 또 저지랄이네. 씨발,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야, 니는 지금까지 뭐 했는데? 맨날 숨고 도망다니고 남이 죽여놓은 외는 머리나 죽고 다니는 주제에. 야, 딱 대! 이번엔 내가 진짜 네 대가리 썰어버릴 거니까. 평강이 칼자루를 붙잡고 달려드는 신용을 하자 원균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평강은 진짜로 칼을 뽑을 듯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원균과 평강을 번갈아 보며 어찌할 줄 몰라 당황했지. 아이고, 저 미친년. 어째 저리 독한지. 원균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치더니 결국 조용히 사라졌어. 평강이 하도 격하게 화를 내는 바람에 아무도 원균의 편을 들어줄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 온달이 급히 평강의 어깨를 붙잡고 달랬어. 야야, 평강아, 진정해. 저 새끼도 인간이라 무서운 건 아나보다. 이순신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말없이 씁쓸한 미소만 지었지. 평강아, 네 마음 충분히 안다만 지금은 싸움 준비가 우선이다. 평강이 숨을 고르며 투덜댔어. 아, 진짜 씨발, 왜 저런 놈이랑 같이 전쟁을 해야 하냐고. 저런 자식 때문에 싸우기로 전에 기운 다 빠진다니까. 이순신이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웃었어. 그러니 너와 온달이 더 힘내야지. 우리가 믿을 건 우리뿐이니까. 평강은 씩씩거리며 화를 삭혔지만 속으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원균 같은 놈이 있더라도 이순신과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놈들의 대가리를 하나하나 베어버릴 거라고 말이야. 이순신은 곧바로 병사들에게 다시 출격 준비를 명령했고 평강과 온달, 삼조고 전사들은 차가운 바람 속에서 더욱 뜨겁게 칼을 움켜쥐었지. 전쟁은 이제부터였으니까. 그날 오후 늦게 드디어 전라우수사 이혁기의 함대가 견내량에 모습을 드러냈어. 커다란 판옥선들의 깃발이 찬바람을 타고 펄럭였고 바다엔 잠시나마 활기가 되살아났어. 이순신의 얼굴에도 잠깐 웃음이 번졌지. 세 수군이 하나로 뭉친 연합함대는 무려 89척의 막강한 위용을 갖췄어. 그 중에서도 이순신의 전라저 수영이 건조한 배만 42척이나 되었으니 전쟁 중에도 그는 계속 판옥선을 만들어 전력을 키운 거였지. 하지만 출격 직후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더니 9일엔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졌어. 연합함대는 어쩔 수 없이 칠전도에 잠시 발이 묶였고 비가 잦아든 다음 날 10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웅포 앞바다로 나아갈 수 있었지. 웅물에 도착했을 땐 외놈들은 이미 우리 함대의 위력을 알고 있었어. 놈들은 배를 항구 가장 안쪽에 숨겨놓고 언덕 위 깊숙한 곳으로 달아나 버렸어. 아무리 우리의 전선이 바다 위에서 놈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돌아다니며 유인해봐도 외놈들은 절대 꼼짝도 하지 않았지. 완전히 자라목처럼 움츠린 채였어. 이순신은 뱃머리에 서서 언덕 위 숲속으로 몸을 숨긴 채 꿈쩍도 않는 외놈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어. 그의 깊고 진중한 눈동자엔 실망과 답답함이 묻어났지. 평강이 그의 곁에 서서 발을 구르며 다시 불평했어. 아, 진짜 이 개자식들. 저렇게 숨어만 있으면 우리가 어쩌라고. 육군이랑만 연기하면 이 새끼들 싸그리 쓸어버릴 텐데. 씨발, 선조 그놈은 도대체 전략이란 걸 생각할 머리가 없나 봐. 온달도 답답한 표정으로 웅포를 노려보며 한마디 거들었지. 그러니까 해건이랑 육군이랑 함께 움직이면 쉽게 끝날 일을 우리만 고생시키고. 이순신은 아무 말 없이 눈썹만 살짝 찌푸린 채 육지를 바라봤어. 그의 얼굴엔 속상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이 스쳐갔지. 병사들 역시 뱃머리에 기대어 무기력하게 육지를 바라볼 뿐 함대 전체에 답답한 침묵만이 감돌았어. 평강이 다시 이순신을 쳐다보며 투덜댔어. 영감,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렇게 멀리까지 와놓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씨발, 진짜 답답하네. 이순신이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 그러게 말이다. 외놈들이 이리도 겁을 먹고 나오지 않으니 이걸 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렇게 우리 함대는 웅포 앞바다에서 몇 번이나 놈들을 끌어내려 시도했지만 결국 헛수고였어. 결국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채 뱃머리를 돌려야만 했지. 웅포 앞바다를 떠나며 평강은 꽉 담은 입술로 칼자루로 움켜쥐었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와 짜증 때문이었지. 영감, 진짜 육군이랑 같이 싸우는 날이 오기는 오는 거지. 이순신은 답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금 먼 숙형선을 향했어. 그는 알았지.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한 바다 위에서의 싸움은 이렇게 지루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하지만 이순신과 평강, 온달은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어. 끝내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 하나로 다시금 차가운 겨울바다 위에서 돛을 올렸지. 2월 18일 웅천 앞바다에서 지루하게 놈들을 유인하던 중 드디어 정신 나간 외놈 열척이 미끼를 물었어. 적선이 항구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함대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평강은 뱃머리에서 환호성을 질렀어. 와, 씨발, 드디어 왔냐. 얼마나 기다린 놈들이냐고. 외놈 배들은 제법 기세 좋게 돌진했지만 우리 함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교한 대형으로 에워싸고 총통과 화살을 있는 대로 퍼부었어. 포연이 자욱했고 바닷물이 끓어오르는 듯 폭발이 일었지. 그 와중에 붉은 갑옷에 금빛 투구를 쓴 외적 대장이 뻔뻔하게 뱃머리에서 칼을 흔들며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어. 그 순간 평강이 배 위에서 침착하게 조청을 들어 그 외놈의 대가리를 정확히 조준했어. 자식, 폼 잡긴 이거나 먹어라. 헤드샷. 퉁! 하는 종성과 함께 외장의 머리가 터지듯 뒤로 꺾이며 배 아래로 떨어졌어. 주변에서 환호가 터졌고 기세를 잃은 외놈들은 다급히 달아나기 시작했어. 온달, 도망치는 온달 잡아. 평강의 외침과 함께 온달은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어. 헤엄치는 외놈들을 마치 고기잡이처럼 한 놈씩 붙잡아 칼로 베고 찌르고 물 위에서 광전사의 춤을 췄어. 이게 얼마나 나네 잡아건 이놈든 집이. 나머지 병사들도 신이 나서 달아나는 적선 3척에 탄 100여 명의 외적들을 박살내버렸지. 포격에 불부터 타오르는 배가 석양 아래 붉은 빛에 발했어.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어. 외놈들이 그 꼴을 보고 겁에 질려 다시 포구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지. 온갖 유인책을 써봤지만 이젠 꿈쩍도 하지 않았어. 평강이 발을 구르며 투덜거렸어. 아, 진짜. 외놈들이 이렇게 쫄보냐? 겨우 맛 좀 봤는데 이러기냐? 이순신도 씁쓸하게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답했지. 그러게 말이다. 좀 더 잡고 싶었는데 아깝구나. 결국 아쉬움을 뒤로하고 날이 점점 저물어가자 우리는 사화랑으로 뱃머리를 돌렸어. 평강은 돌아오는 길 내내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지. 에이, 이 맛에 싸우는 건데 시발 좀 더 싸우게 놈들이 나와줘야지. 이순신은 웃으며 그녀의 등을 두드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답답함과 씁쓸함이 남아있었어. 다시금 바다는 고요해졌고 그렇게 우리는 사화랑으로 돌아와 다음 싸움을 기약해야 했지.